이번엔 저도 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제 남편이 최근에 참 많이 변했거든요. 그 덕분에 시댁은 난리가 났지만요. 처음 봤던 남편 모습처럼 유지하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이번에 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저는 제 남편을 할아버지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친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길을 잃으신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을 때 저희 할아버지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바지에 볼일을 보는 실수를 하셨는데 제 남편이 거리 위에 방황하는 저희 할아버지를 집에 내려가서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인근 경찰서로 데리고 온 거였죠. 저희 가족들은 그런 착한 남편의 심성에 모두 반했어요. 생판 모르는 노인이 볼일 본 것까지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해주고 씻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우리는 정말 평생 살아도 만나기 힘든 귀인을 만난 거야. 라며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남편에게 보답하고자 선물도 사주고 함께 식사를 하며 정이 쌓였고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는 상견례를 가졌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다 같이 상견례 자리에 나오셨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누가 봐도 부자지간인 줄 알 만큼 닮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닮은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제분의 심성이 얼마나 곱고 맑은지 이렇게 선한 사람이 제 사위가 된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첫 만남부터 남편의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아버지의 칭찬에도 예비 시댁분들의 표정은 덤덤하기만 했었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가 아드님에게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참 귀인과도 같습니다. 저희 집안과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저런 모지리를 걷어다 주신다는데 저희가 마다할 게 뭐 있나요? 모질이라뇨.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똑 부러지는데요. 말할 때도 강단이 있는 게 무슨 일을 맡아서 해도 훌륭하게 해낼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대답에 당황한 저희 친정아버지는 되려 저희 남편을 두둔하느라 바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똑똑하기는요.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러운 자식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남편을 칭찬하는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자꾸 남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때 대뜸 아주버님이 입을 여시더라고요. 저놈 예비 처가에 혹시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 아, 네. 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데도 처남을 사위로 받아주신 거야? 이야, 처남 예비 처가에 납작 엎드려서 절해야겠네. 무례한 아주버님의 발언에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굳어졌었어요. 반면에 아주버님 옆에 앉아있던 형님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불쾌했던 저희 친정어머니도 한마디 얹으셨어요. 요즘 자기 분야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명문대 가는 사람들 모두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칩니다. 바보라서 검정고시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선택이죠. 그러자 시어머님이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아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하는 말이죠. 저희 사위는 착실하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름만 대면 모두 아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으니 검정고시 사위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만도 하죠. 저희 친정어머니 말에 갑자기 자신의 사위 자랑을 해대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저놈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격에 결함이 있던 건지 친구도 하나 못 사귀더니 결국 자퇴를 하더이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사람구실이나 하겠나 했어요. 남한테는 민폐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켰었죠. 예비 시아버지의 필터 없이 쏟아내는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이미 표정이 굳을대로 굳어서 더 이상 표정 관리를 못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했고요. 싸해진 분위기의 시아버지는 머쓱해진 표정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죠. 그랬던 애가 그래도 자기 짝을 만나서 장가가긴 하니 신기할 따름이네요. 모쪼록 부족한 아들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까내리기 바빠 보이던 예비 시댁 사람들의 태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식당에서 나와서까지도 풀지도 못하신 채로 차에 올라타셨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친정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저런 집안에 어떻게 저렇게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 나왔을까? 친부모님이 맞긴 한 거니? 예비 사돈댁은 우리 사위랑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던데. 그제야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드리지 않은 게 있구나 하며 아차 싶었어요. 엄마 아빠, 사실 김서방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고 누나는 배다른 형제야. 그렇지? 어쩐지 하나도 안 닮았더라. 정말 다행이네. 그래도 저런 여자가 친모가 아니라니. 그나저나 네 형님들 사람 내외가 너무 경우가 없어서 어떡하니? 네가 저 사람들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이네. 남편 이야기에 저희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며 예비 시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에 오히려 안도를 하셨어요. 정말 낳아준 어미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상처를 더 받겠어. 네 아주버님 될 사람도 말이야. 눈빛부터 싹수가 노란 게 관상이 너무 안 좋았어. 당신도 느꼈죠? 나도 느꼈는데 정말 사람이 쎄하더라. 뭐 검정고시 출신인 거 말했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처가댁 상견례 자리에서 지가 뭐라고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지 기가 차더라니까 글쎄. 저희 부모님은 예비 사돈이 될 사람들과 형님내외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위가 될 제 남편은 무척에 마음에 드셨던지라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날 집으로 잘 돌아간 줄 알았던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늦은 밤인 거 잘 알지만 오늘 꼭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본가로 찾아뵈어도 될까? 무슨 일 있어? 우리 부모님 아직 안 좋으실 거야.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부모님께 말해놓을 테니 조심해서 와. 갑자기 본가로 찾아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이 집으로 온다고 전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찾아오는 이유를 왠지 알 것 같다며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셨고요. 남편이 본가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오늘 상견례 자리 정말 죄송합니다. 제게 많이 실망하셨을 거 압니다. 두 분께 직접 말씀 못 드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늦은 밤 찾아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에 놀란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김서방, 일어나게나. 우리가 김서방한테 실망한 게 뭐 있겠어? 우리가 그런 일로 자네한테 실망할 사람들로 보이나? 그렇다면 자네야말로 우리 그릇을 간장종지로 생각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저 그런 저희 집안 분위기에 제게 정수기를 보내고 싶지 않으실 걸 잘 알기에 이렇게 두 분을 뵈러 왔습니다. 자네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말해보게나. 잔뜩 주눅이 들어 어깨가 처져 있는 남편 모습을 보니 정말 짠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친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이 친어머니 기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싫어하셨고요. 저희 친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지금의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셨던 분입니다. 남편의 생일이 친어머니의 기일인 건 저도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생일날을 온전히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조부모님의 반대로 두 분은 헤어지셨는데 두 분 사이에 생긴 아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두 분이 재혼을 했고 지금의 제 누나는 배가 다른 남매입니다. 저는 누나와 숱한 차별 속에서 자랐어요. 덤덤히 말하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두 방울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큰 거 자네가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런 어린아이가 이만한 어른이 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외롭고 혹독했을까. 잘 버텨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바른 어른으로 자라서 우리 가족이 되어 고마워. 친정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그만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마치 친부모님처럼 정말 잘했어요. 그런 남편을 저희 부모님도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남편과 저희 부모님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도 시댁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새벽에 출근했다가 자정이 다 되어 퇴근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아주버님은 탱자탱자 골프 치러 다니고 회사차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한날은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저희 친정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날 남편의 폰으로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대표이사가 전화를 하면 제깍제깍 받아야지. 이렇게 굼 떠서 뭐 제대로 하겠어? 네, 죄송합니다. 이사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나 있는 대로 얼른 와. 술 마셨으니 처남이 대신 운전해. 제가 지금 처가댁에 있어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부르는데 못 오겠다 이거야? 안 되겠네 이거. 다 망해가는 거래처 처남 얼굴 봐서 계속 거래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시 취소해야겠다. 매형, 그 거래처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거래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달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신 곳이에요. 우리 회사 어려울 때도 도와줬던 곳입니다. 지금 그 거래처 사정이 안 좋다고 거래를 끊는 건 도리가 아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남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처남으로 인해 그 거래처가 우리 회사랑 끊길 일도 없잖아. 심지어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전화통화 내용처럼 막말을 하면서 개인 기사 부리듯 하였고 이외에도 온갖 갑질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남편 폰에 쩌렁쩌렁 울리는 대표이사 목소리를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대로 다 들었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정 부모님이 계시건 말건 남편에게 냅다 화부터 냈어요. 당신 바보야?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월급도 일한 거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게 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당신한테 갑질하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해? 미안해. 하지만 이 회사 우리 할아버지가 힘들게 세우신 회사야.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매형이 할아버지와 꽤 오랜 인연이 있었던 거래처들과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고 자기 친인척한테는 우리 회사 고기를 마진 하나도 안 남기고 아주 싸게 넘기고 있어. 그니까 그런 미친 인간을 왜 대표 자리에 계속 앉히는 거야? 나는 검정고시 출신이고 매형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 회사 운영도 매형이 더 잘할 거라고 아버지가 매형을 대표이사에 앉힌 거지. 근데 실무는 내가 더 잘 알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 더 크게 키우고 싶어. 절대 망하게 두고 싶지 않아. 그런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나무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김서방이 뜻이 그렇다면 존중해줘야지. 김서방에게는 뜻깊은 일인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다만 너무 힘이 들면 언제든 내게 도움을 요청해주게나.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친정부모님도 남편이 시댁회사에 저렇게 매여있는 것을 크게 달가워하진 않으셨지만 말 그대로 남편이 시댁회사에 왜 그렇게까지 열정적인지 이유를 잘 아니까
더 이상 말을 얹지는 못하셨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이유로 그만두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남편이 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됐어요. 아주버님이 하는 갑질까지 모두 말이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정말 머릿속에 꽃받친 사람들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정말 사치스럽고 남들과 비교도 잘했고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항상 삐뚤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특히나 아주버님은 정말 영악하고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쥐뿔도 없이 몸만 달랑가지고 장가와 놓고 남편이 정말 애정하는 시댁 회사에 갑자기 대표이사가 되었더라고요.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을 나왔다며 시부모님이 계속 축혀 세워줬고 결혼과 동시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시댁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니 기세가 등등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게다가 엄연히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핏줄인 처남이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생판남인 아주버님에게 덥석 대표이사 자리를 줬으니 얼마나 처가댁이 만만하고 쉬워 보였을까요? 고등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검정고시 친 놈보다야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회사 경영은 더 잘하겠지 라고 하며 제 남편을 무시하니 아주버님도 시아버지 따라서 제 남편을 엄청 무시하고 노예 부리듯 부려먹었던 거죠. 특히 형님은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저의 모든 것을 시기 질투했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형님네와 술을 한잔했는데 그날따라 형님이 제 가방을 유심히 보더니 기어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가방 한정판이라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건데 이걸 올케가 들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올케가 드는 가방 모조품 맞지? 그래서 제가 모조품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다고 그 가방 맞다고 하니 신우가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올케 내가 그렇게 잘 살아? 뭐 그림이나 끄적이고 심심하면 전시회 연다면서 그게 돈이 되긴 해? 그냥 취미로 하는 전시회예요. 그러다가 제 그림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요. 제 말에 아주버님 눈빛이 달라지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전시회를 열 정도면 집이 어느 정도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닌데 처남댁 정말 부잣집 따님 맞네요. 근데 처남은 어쩌다가 이렇게 분수에도 안 맞는 여자를 만난 거야? 아주버님 말에 저희가 만난 스토리를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처남이 처남댁을 일부러 꼬신 게 맞네. 처남댁 할아버지도 일부러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부잣집 아가씨인 거 알고. 와, 그러면 진짜 소름인데? 아주버님은 두 손으로 양쪽 팔을 감싸는 포즈를 취하고는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보이며 계속 비아냥댔어요. 저희 남편은 계산적이고 영악하지 못해서 일부러 접근한다는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마 우리 부모님과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을 허락하셨을까 봐요. 저희 남편은 누구와는 다르게 속물 아니고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비아냥대는 아주버님에게 열이 받아서 저도 지지 않고 아주버님에게 쏴붙였어요. 누구처럼? 그 누구가 설마 내 남편은 아니겠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해명할 생각도 없네요. 그런데 올케는 그거 알아? 올케 남편 생일이 올케 남편 친엄마 기일인 거. 사람 잡아먹고 태어난 애야. 올케도 언제 잡아먹힐지 모른다. 형님이 그 이야기를 꺼낸과 동시에 사고회로가 정지된 저는 형님이고 나발이고 그냥 열이 받아서 나오는 대로 말했어요. 주둥이 달렸다고 막 짓거리는데 사람 모습하고 있다고 다 사람인 줄 알아? 당신들은 그냥 사람 탈을 쓴 괴물이야. 어떻게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 올케 미쳤어? 나 올케 형님이야. 여기 시댁이라고. 시댁인데 뭐 어쩌라고요.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형님에게 쏘아붙이며 말을 내뱉고 가만히 있던 남편을 보니 답답이도 이런 답답이가 없겠다 싶어 남편에게도 소리쳤네요. 당신은 그 이야기 듣고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고 싶어? 뭐하고 있어? 얼른 나가자.
제 말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형님 표정을 보며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